인천일보TV 시사쇼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총 13개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인천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이 원도심으로 이 도시재생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곳인 미추홀구 가불 지역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영근 전 국회의원 그리고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건홍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미추홀구 가불 지역, 지금 이 현역 의원들만 보더라도 이 지역은 보수의 텃밭이구나를 알 수 있는 곳 같은데요. 어떤 지역구인지 이 지역 꿰뚫고 계시는 안영근 전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미추홀구 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계속 연이어 네. 중간중간 민주당이 당선된 적은 있지만 당선된 그런 지역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한국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냥 유리한 지역은 아니다. 예, 그 전에 이미 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제 후보 단일화 그런 개념에서 네. 정의당에서 후보를 내고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고 이러면서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 세력이 통합되지 않고 많이 흩어졌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허정시 후보가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이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보수의 텃밭이라고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도도 현재는 공고하게 상위를 유지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미추홀구 가불 지역 대체적으로 그렇게 같은 그렇게 보고 형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자유한국당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통합신당으로 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012년에는 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 당명을 변경한 이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또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쭉 당명을 변경해 왔는데 이렇게 자유한국당이라는 익숙한 이름을 벗어나서 또 새로운 이 통합신당으로 이 당명을 이렇게 변경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게 어떻게 작용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우리 정당 정치 역사가 그렇죠. 지지율에 따라서 그렇죠. 우두머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찢어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합종 연행이 계속 되었고 당명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2017년 2월이죠. 불과 3년 전에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했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바뀌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을 중심으로 바뀔 텐데 당의 이름을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왜 자꾸 이름을 바꾸느냐. 아마도 국민들에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합니다라는 그런 표현 그리고 또 그런 이미지 변환이 선거에서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명을 바꾸려는 거 아닌가.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좀 변화하고 있다. 또 국민들의 그 의지에 따라서 지지하는 바에 맞춰가고 있다. 그런 걸 갖다가 표출이군요. 보여주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좀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서는 좀 이렇게 너무 그렇죠. 허무한 과정이죠.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은 지금 언제 일입니까? 예. 그렇죠. 결국은 이 내용, 인물, 예. 공약, 예. 이 정치 성향, 이념은 예. 같지만 당명만 이렇게 계속 바뀌어오고 있다. 똑같은 사람인데 옷만 바꿔 입었다.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방식 중에 하나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당 정치의 특성이기도 하죠. 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전열을 정비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미추홀 갑 지역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추홀갑 이 선거구는 이 도화 1동과 도화 2, 3동 그리고 주안 1동부터 8동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1일 기준으로 이 예비 후보자 명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 인천광역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이기도 했던 허종식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중효 전 미추홀구 갑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신보라 이 예비 후보 그리고 전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부위원장이었던 김대영
이 예비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문영미 이 미출구 의원이었죠. 이 예비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도 역시 대거 이 예비 후보를 등록했습니다. 노재주, 이영희, 원종민, 한정득, 김영태, 이상욱 예비 후보가 이 선관위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유정복 전 시장이 미추홀갑으로 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이 당 차원에서 논의가 된 건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지도급 인사들은 사실 이 수도권 험지 출마를 이 권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뭐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라서 이 시장은 이 수도권 그리고 이 한강벨트를 포함하는 이 지역에 출마를 해주기를 당내에서는 내심 바랐던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이 서구 지역 그리고 계양 지역 그리고 남동구 지역 출마도 점쳐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이 유정복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서구, 계양, 남동, 갑, 연수, 갑, 중동, 강화, 옹진 뭐 전 지역구가 다 거론돼 있었죠. 아무래도 전 시장을 지내셨던 그렇죠. 분이기도 하니까요. 아마도 한국당에서는 유정복 전 시장을 중심으로 인천의 전체적인 선거 구도를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 큰 결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역 홍일표 의원이 있는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또 문제가 됐을 텐데 근데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공심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졌다 하는 게 해결이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인천에서 한국당 후보 중에는 가장 비중이 있죠. 그리고 또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디에 내가 지역구를 정하는 것이 이 선거 판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겁니다. 아직 공천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험지 출마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인천에서 본인이 전혀 이렇게 선거운동이나 인지도는 있지만 쉽지 않은 계양이나 부평이나 이런 데를 가기는 좀 곤란했을 것이고 남동이나 미추홀인데 이 홍일표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를 뺏기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구도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뭐 당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논의가 있었기 있었을 때문에 겁니다. 미추홀갑으로 출마를 했다. 자, 현 의원님. 저는 이 한국당 지도부하고 유정복 후보하고 상의 같은 거는 전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 유정복 후보 본인의 전 결정이고 그리고 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좀 미추홀구 갑에서 유정복 전 시장이 후보로 등장하면 이 선거 판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갖다가 예측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유정복이냐 아니면 또 민주당의 그 뭐 허정식 후보냐 이러한 그 접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얼마 전에 그 이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하고 통합을 완전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새로운 보수당의 후보 유승민 이제 이 의원이 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네. 좀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 요구대로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좀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유승민 의원 하면 떠오르는 게 저희 비박 세력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네.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이번 이 공천 과정에서 아마 친박 세력에 대한 대규모의 이 손질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정복 후보에게 뭐 어느 지역을 선택하든 간에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 통합된 그 자유한국당의 어떠한 공천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이 선거 이 판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 안 전 의원님께서는 이 미추홀구 갑, 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출마가 당 차원의 논의보다는 개인의 의지가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 미추홀구 갑 선거구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미추홀구 갑 선거구 현역 의원인 이 홍일표 의원이 1심에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15 총선 출마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자, 이 공관위에서는 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예. 이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 출마가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1심 판결이 났다고 그래서 형이 확정된 그렇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공천을 명확히 배제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심 판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어서 이제 정치적인 판단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뭐 어느 지역에서는 1심 판결이 있으면 후보에서 배제되고 어디는 인정하고 이건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형량, 그 죄의 성질 또 정치적인 성격 이걸 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관위가. 예. 그렇군요. 안 의원님 저는 이게 정당이 선거 때가 되면 서로 이제 바라보면서 서로 비교 평가하면서 이게 공천 과정에 돌입하는데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하던 분 그분이 나의 출마 자체 예비 후보 자격 자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주질 않고 네. 또 며칠 전에는 또 이 정봉주 의원이 그 법원에서 이 미투 사건에 대해서 이 무혐의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했거든요. 적절하다고 예, 그런 거 보면 그 이 한국당에서도 홍일표 의원을 배제하는 거는 너무 뭐 이 순리대로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절하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자 그리고 또 주목해 볼 게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 신보라 이 최고위원이 이 미추홀구 갑 선거구에 예비 후보를 등록을 했습니다. 자 뭐 인천 최초의 이 지역구 여성 의원이 되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또 인천에 전혀 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이 인천에 이 예비 후보를 등록한 게 뭐 인천이 너무 쉬워 보이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이것도 본인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비 후보 예. 등록은 자유니까. 예, 뭐 그렇게 그리고 또 뭐 인천이 우스워 보이냐 그런 개념 자체는 불필요한 그 생각이라고 보고 이 국회의원은 이 자기 주소지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국 어디나 그렇죠. 출마할 수가 있으니까 또 자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당선된 경우도 많습니다. 또 당선되면 그 지역의 일을 주민을 대변해서 잘 해내면 되는 것이지. 저는 뭐 인천이 만만하게 보이냐 그런 개념은 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의미 둘 보시는군요. 필요 없고. 류 교수님 저는 어떠신지요? 좀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인천을 모르기 때문에 온 거 아닌가. 인천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또는 인천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무시라고까지는 하기는 뭐하고요. 본인이 와서 좋은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인천을 무시한 건 아니고 좀 모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건 홍일표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후보가 못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판결이 안 나고요. 여기에다가 정말 뜬금없는 일이 발생한 게 유종복이라는 전 시장이라는 거물이 이제 와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과거를 보면 낙하산에 인천에 여러 번 왔었어요. 18대만 해도 김희갑 정무수석 개항을에 왔었고요. 네. 19대 남동을에 김석진 MBC 기자 왔었고요. 네. 19대 문대성 의원 뭐 물론 이분은 고향이 인천이라서 연고가 없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되게 낙하산 전부 다 낙선했습니다. 펼치지를 못했어요. 이 동네가 예전하고 다르게 쉽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최소한 자기가 비례대표라고 하면 어느 지역구를 바라보면 몇 년 전에 와서 그렇죠. 좀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이정미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연수구에 정말 인천에서 험지인데 몇 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경우하고 너무 다르죠. 결국은 이 신보라 이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뭐 좋은 선의로 했을지라도 잘 모르는 판단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 또 그리고 이렇게 뭐 인천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출마를 했을 때 당선은 쉽지 않다. 그렇게 차라리 광주나 전라북도 전주나 고향이나 자기가 공부했던 곳에 이미 비례대표로 한번 큰 혜택을 받았으면 정말 큰 소신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을 고르기 위한 이 신보라 의원 당사자는 또 얼마나 많은 분석과 통찰을 가지고 했겠어요. 고민이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허종식 전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이 있습니다. 자 미추홀 갑에 이 지난 이 총선에 이어서 이 미추홀 갑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자 허 전 정무부시장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공천을 받아서 누가 출마를 하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 가장 이 경쟁력 있는 야당이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그쪽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선거 이제 흐름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이게 누가 후보가 된다고 이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보길 때는 허정식 후보는 그냥 자기 하던 일 계속 하는 게 지역구 열심히 예비 후보로서 이 명함 돌리고 열심히 인사하는 것이 현재선 뭐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자, 유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허종식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뭐 홍일표 의원 그리고 유정복 전 시장 그리고 이 신보라 최고위원 자, 셋 중에 가장 이 까다로운 후보를 생각한다면 어떤 후보가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유정복 전 시장이 제일 불편하겠지요. 예. 기본적으로 미추홀 갑도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허종식 예비 후보가 20대 총선에서 35.5%를 얻었습니다. 네. 많이 얻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김충래 후보가 19.7%를 가져갔어요. 만약에 이러지 않았으면 20대 총선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정식 후보가 그 이후에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하면서 인지도 올라갔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유정복 전 시장이 공천을 받더라도 정말 만만치 않은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한 이 팽팽한 대결 구도가 펼쳐지겠다. 예. 자,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거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냥 일종의 어부지리식으로 그냥 당선되니까 보수의 텃밭, 뭐 보수가 강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제대로 내면 어떤 선거 판도는 그야말로 지켜봐야 될 팽팽한 구도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은 계속 이 갑을 지역 모두 이렇게 이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 현역 의원으로 있지만 마냥 강세는 아니다. 뭐 민주당이 그 당에서 후보를 안 냈으니까 네. 정의당에서 후보를 내고 후보 단일화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좀 많죠. 자, 그렇다면 이 미추홀 갑 지역 이 전반적인 판세를 이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미추홀 갑에 유정복 전 시장이 공천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정말 큰 볼거리가 생겼다. 유정복 시장과 허정식 후보 구도만으로도 큰 게임인데 그렇죠. 요즘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저는 현실성은 아주 낮다고 보는데 송영길 전 시장 의원을 미추홀 갑에 공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볼거리가 될 그렇죠. 것이다. 큰 일이 터졌다라고 봅니다. 인천 13개의 선거구 중에서 이 뭐 가장 빅매치가 될 가능성도 예,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자, 그럼 이제 이 미추홀구 을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을 지역은 숭이 13동, 숭이 2동, 그리고 숭이 4동, 용현 1사동, 용현 2동, 3동, 그리고 용현 5동, 그리고 하객 1, 2동, 관교동, 문학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비 후보자 명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남영희 대통령 전 비서실행정관 이 출마 예비 후보로 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전 미추홀 구청장인 이 박우섭 이 예비 후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 이천교통공사 사장인 박규홍 예비 후보도 이름을 올렸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윤상현 현 의원이 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황창식, 나정심, 그리고 최재형, 이민호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무소속의 장명화 이렇게 총 9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자, 안영근 전 의원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미추홀구 을 지역구에서 이 지난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자, 미추홀구 을 이 전 의원으로 보시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판세를 한번 예상해 보신다면요. 여기도 좀 미추홀구 갑처럼 저는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 핵심 세력을 갖다가 공천해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모든 판도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아까 제가 이 미추홀 갑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그 이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국당하고 통합을 하는 거는 이 친박 세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갖다가 저는 암시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난 윤상현 의원이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고 또 하나 설사 이 윤상현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더라도 그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박우섭 전 구청장 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뭐 워낙에 미추홀구에서 기반을 많이 다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구청장으로서 삼선을 했고 그런 그 이력이 있고 여러 가지 친화력이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둘이 그냥 그대로 붙는다면 그야말로 볼만한 선거가 백중세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지금 안 전 의원님 말씀처럼 이 친박계의 정말 실세 중에 실세였죠. 이 윤상현 의원이 사선 당선 여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난 20대 공천에서는 이 낙마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또 당선이 됐는데, 자, 이 부담감이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류 교수님? 이게 이제 윤상현 의원이 비박계와도 관계가 좋고 친화력 하나만큼은 대단하죠. 그리고 또 지역구 관리를 상당히 잘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선 경쟁력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안 의원님, 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21대 총선의 프레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그리고 경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 선거 판도가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말 유승민 의원이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출마 포기까지 하면서 온 메시지가 친박에 대한 칼을 대라라는 그런 메시지였다면 상당히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려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상현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 관계, 그리고 친박 실세였다는 점, 그 실세였다는 점이 2016년 20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누구를 공천하지 말라, 시키지 말라 뭐 이러면서 이제 탈당까지 했었죠. 네. 자, 이런 부분을, 과거의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사실은 궁금한 점입니다. 공천을 줄지 말지. 그렇군요. 네.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이 정말 뭐 박근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예. 현 정권에 대한 견제로 이 프레임이 어떻게 씌워질지가 예. 굉장히 주목이 되는 예,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같은 이 지역구에서 이 16대 17대 예. 안 전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면은, 자, 지난 이 12년 동안 18, 19, 20대 이 윤상현 의원이 지금 맡아서 이 지역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왔는데, 자, 전 의원이 보시기에 이 현직 의원 잘 했다고 보시는지요? 지역 발전에 기여한 면에서는 그 지역 현직 국회의원들은 전부 자신이 잘했다고 다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지역 발전 많이 했다고 하는 분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분의 지지자거나 그 정당원이 많이 있고, 또 이 반대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역 발전한 게, 지역에서 한 게 뭐가 있냐고 또 이렇게 툭툭거리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지역 발전 이거에 대해서는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지역이 발전됐다고 주장하는 바가 이게 있으니까 저는 항상 그 50점 정도만 주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아, 객관적으로 보시면 50점 정도. 예. 이 후한 점수인지 박한 점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지역 발전하게 되면 계속 이 예산 그 결산할 때마다 매년 연말에 쪽지 예산 뭐 집어넣어서 온갖 그렇죠. 결국 내가 이 더 얼마나 예산을 나오냐. 끌어오면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은 그거 소외되어야 된다는 그런 건데, 결국은 뭐 그걸 갖다가 후하게 주거나 아니면 뭐 박하게 주거나 할 건 아니라 뭐, 그래서 5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 뭐 이렇게 50점 정도로 예. 평가할 수 있겠다. 자, 뭐 좀 전에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이 윤상현 이 현직 의원이 이 지난 선거에서는 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을 한 뒤에 이 복당을 했습니다. 예. 자, 뭐 박우섭 전 이 미추홀 구청장이 유력한 이 대항마로 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자, 과연 어떤 이 형세가 벌어질 것인지 뭐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예. 뭐 예측을 해보신다면. 한다면 네. 사실 남영희 예비 후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보라 후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뚜렷하게 연고가 없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는 걸로 공천을 막 주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박규홍 예비 후보하고 박우섭 예비 후보 중에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될 텐데, 네. 이제 박우섭 예비 후보도 이제 공천 민주당이 만들나 한국당이나 비슷한데요. 기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탈당 전력이 있고 이런 부분은 또 감점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될까 싶지만 그래도 이제 본선 경쟁력을 따지고 이 지역을 탈환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려고 하겠죠. 다만 이렇게 보면요,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이 지역이 참 재밌는데요. 무소속 윤상현 후보가 득표율이 48.1%였고 오히려 새누리당의 김정심 후보가 10.6%였습니다. 네. 합치면
58%, 58.7%인데 이걸 어떻게 이길까? 이제 이게 오히려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이라고. 그렇군요. 그게 지난번에는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미추홀 그래. 국민의당 안 정의당에서 김성진. 김성진 후보를 내서 그 후보 단일화 뭐 그런 거 뭐 했는데 이 정의당이 단일 후보로 나가서 당선된 경우가 아마 심상정 후보 일산의 거기외에는 좀 없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뭐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강하다, 뭐 조직이 탄탄하다 그렇게 이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저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못 내 가지고 조직이 무너지고 그리고 민주당이 약해 보이는 그런 이 착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민주당이 후보 계속 내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이거 누구에게 유리하겠다고 이렇게 판단에 서는데 현재로서는 이 지난 선거의 그 통계를 갖다가 갖다 대기에는 좀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자, 이 미추홀구 을 지역도 정말 뭐 많은 볼거리가 있고 빅매치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뭐 짧게 한 줄 평하신다면요. 안전 위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후보가 뭐 어느 정도 확정이 윤곽이 나와야 제대로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몇몇 후보 말고는 다 안개 속에 소위 메이저 후보들이 다 안개 속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좀 점쳐보기 점치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윤상현 후보하고 박우섭 후보가 이렇게 양당에서 공천이 된다면 아주 이 재미있는 그리고 볼만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건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요. 미추홀 을에서 민주당이 현재 집권당이 미추홀 을에서 답을 못 찾으면 앞으로 우리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는데요. 전체적인 앞으로의 선거 구도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 지역을 놓고 미추홀 을이라는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 지역에서 미추홀 을에서 어떤 후보를 어떤 모양으로 내느냐가 앞으로 이제 22대도 되고 뭐 지방선거도 되고 이런 거를 바라볼 수 있는 민주당의 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곳도 되고 잘못하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시험대 같은 곳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민주당의 시험대 같은 곳이다. 뭐 인상 깊은 말인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 지역 13개 선거구 오늘 미추홀구 갑을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사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마라톤 축제 제20회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문학 경기장을 출발해 송도국제도시 일원을 달리는 최적의 코스 5km에서 하프 코스까지 선착순 2만 명을 모집하며 접수는 3월 11일까지 전화 및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20회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